돌아오는 주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립니다. 요게 왜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다 모이는 행사이기도 하고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사건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붙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행사라서 눈여겨보는 행사입니다.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오늘 잠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음모론적인 그림입니다.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 올해는 뭘로 터뜨려볼까? 막 이러면서 약간 해골 모양 있죠? 무시무시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영향력이 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걸 3년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꽤 잘 맞췄어요. 2022년 1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다보스 포럼에서 연초에 2022년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했을 때 경제 대국의 자산 거품이 붕괴된다 그랬는데 정말로 2022년엔 증시가 안 좋았죠.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거기다가 기후변화 대응도 실패했고 극심한 기상이변, 고용과 생계위기 이런 식으로 안 좋았었죠. 확실히 이때 1순위로 경제의 위험을 뽑았는데 그 리스크가 와서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되게 1월달에 예언했는데 잘 맞췄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3년에도 나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계비 위기가 터진다 그랬거든요. 제가 1년 전 이맘때쯤 소개해드렸던 영상인데 생계비 위기, 그러니까 증시와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유지되면서 생계비까지도 좀 위협받는, 지금도 뭐 연체, 부도 파산, 개인 회생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았던 것 같고,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리고 지정학적 대립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3년에 다보스에서 선정한 위험도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맞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안 볼 수 없겠죠. 또 올해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봤더니 제가 왼쪽에 정리했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한 2천여 명의 전문가와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골라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 탑10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1순위가 AI발 가짜정보, 허위정보가 우리 인류한테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답변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기상이변이라던가 환경오염 이런 것들은 늘 몇 년째 순위권에 있었는데 AI가 문제가 된다라는 건 이번 해가 처음입니다. 근데도 1등에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전문가와 각 분야의 석학들이 얼마나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무섭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AI가 이렇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각종 가짜 컨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을 조작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써있던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나 주식시장 조작 등 새로운 종류의 범죄도 급증할 것이라고 썼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 여기에 딱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AI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재무 담당자의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어떤 한마디를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AI로 해킹을 해가지고 무서운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진짜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워낙 AI가 너무 발전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거 진짜 어디서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거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다 싶긴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역시 기상이변이었고,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한 것들, 사회 양극화, 그리고 기술적으로 비슷한 문제인데 사이버 공격,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데를 AI가 사이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 같아요. 어디 영화에 나오듯이 우리 전력 시설 이런 데 AI가 공격해가지고 끊어버리면 어떤 나라의 전체 전력 시스템이 무방비가 될 수도 있고 무기 체계가 무방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디 액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태가 점점 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력 충돌, 경제적 기회 부족,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순위권에 있고요. 경기 침체도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익숙했던 요소들이었는데 1위에 갑자기 AI발 가짜정보, 허위정보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년 뒤에 이게 또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는 올해 뭔가 AI 때문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또 조정 핑계가 나올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저도 별표 쳐놓고. 그리고 중장기 순위에도 AI발 위협이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석학들이 꼽은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할 최대 요인 탑10인데요. 압도적으로 1등부터 4등이 환경오염입니다. 이거는 이 순위를 꺾기는 힘든데 5, 6등에 AI가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발 가짜정보와 허위정보로 인한 인류의 위협,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보기에 인류의 최대 위협의 5위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6위가
AI 기술의 부작용, 8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5, 6, 8위 기술 문제가 3개나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행사에 연설을 하거나 패널로 참여하는 유명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또 이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가 툰베리라는 분을 빼고 제외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AI의 대명사라 불리는 챗 GPT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포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포스트도 그렇고 외신들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야, 이게 환경운동가를 빼고 이 행사에서 이제 AI의 대명사를 뽑았다는 거는, 연사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아주 이 다보스 포럼의 기조 변화의 큰 신호다, 중요 포인트다, 이거 가볍게 볼 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변화를 되게 눈여겨보고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 위험 중요하다, ESG 경영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 태양광, 탈석탄, 이런 것들 가지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인 친환경 운동가를 앞장세웠는데, 이제는 이 인물이 빠져버렸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먼 대표 연사에 섰다는 거, 얼마나 AI가 또 중요해졌는지, 또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지만 올해 이것도 연사 변경이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적으로는 여기 그림에 올해는 AI로 뭔가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딱 글로벌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진짜로 이 사이버 보안 주식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거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가 올수록 그만큼 동시에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해킹 기술도 올라가는 만큼. 그래서 사이버 보안 대표 ETF도 있고, CIBR, 여기 사이버 느낌 나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사이버 ETF가 보유한 탑 10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보유 순위입니다. 보유 순위로 있는데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부분 보안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연계돼 있는 인포시스, 팔로알토, 시스코, 센티넬1, 주니퍼 네트워크스, 옥타, 포티넷, 지스케일러. 아마 모르시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사이버 보안 기업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투자하는 편인데, 약간 개별 주식은 제가 공부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안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막 공부해 보려는데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좀 기술적인 걸 다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로 투자하는 편인데, 관련해서 관심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야라면은 개별 주식도 투자할 만한 이 업종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시대가 오기 전에도 유망했지만 이렇게 지금 위협이 커지고 할수록 더욱더 보안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AI 사건 터지면 사이버 보안 주식들이 막 들썩들썩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전쟁 터지면 방산주보다도 얘네들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전쟁도 사이버전이 돼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무인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요즘은 그 드론도 다 사이버 해킹 이런 걸로 조작이 되고 공격이 되니까 요즘은 오히려 재래식 무기 만드는 기업보다도 이런 주식들이 전쟁 터졌다 그러면 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봐도 이만큼 AI가 중요해지는 게 역시나 시가총액 변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역시 왼쪽 보시면 전 세계 시총 1등이 바뀌었죠. 잠깐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대장주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애플을 꺾고 시총 1등에 올라가고요. 처음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꺾었던 적이 2년 전에도 있었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AI 주식들이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시총 1, 2등 전쟁에서 싸움이 지금 마소로 약간 또 우위에 서는 것 같고, 오른쪽도 재밌는데 저는 이게 더 흥미롭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애플 마소 얘기만 하는데 지금 시총 4, 5등 전쟁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 검은색 그래프가 아마존, 시가총액 4등 아마존이고요. 녹색이 엔비디아, 시총 5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격차가 역대 최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마존 시총을 맹추격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워낙 분야 확장이 엄청나가지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의 강자였다면, 물론 AI도 잘 하겠지만 지금 이제 신흥 강자인 엔비디아가 시총 4등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구독자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순위 변화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 잡고 알파벳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알파벳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1, 2등 전쟁하고 3, 4, 5등 전쟁이 엄청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그래서 지금 5강 체제가 되게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연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애플 마소가 시총이 한번 바뀌었고, 지금 여기 3, 4, 5등 순위가 약간 바뀔 수도 있겠다. 엔비디아가
2022년에 처음 7등에 진입하더니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시총 올라갈지, 잘하면 진짜 3등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주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올라가는데, 되게 상당히 엔비디아가 잠재력이 또 크다 보니까 주목을 또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여기 시총 순위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지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동안 2008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애플의 시대였죠. 거의 근 10몇 년 동안 스마트폰 시대 동안 애플이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엑소모빌의 시대였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는 애플의 시대였는데,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나? 아니면 둘이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나? 싶긴 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재미삼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시총 순위가 어떨까를 예상해 본다면 그 종목에 좀 더 비중을 늘릴 수도 있고 순서를 좀 정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마소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좀 더 저는 잘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어가지고 마소가 애플보다 비중이 높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내심 마소가 더 잘해주길 편파적으로 응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구독자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비중 조절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얘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순위가 더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 AI 시대가 열리면서, 진짜 제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챗GPT라는 게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을 더 땡겨준 것 같긴 한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엄청 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챗GPT가 정말 고마울 것 같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11월 30일 이 챗GPT 출시 이후로 3.5배 상승했습니다. 진짜 최대 수혜주 맞는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연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헬스케어 기업들 자리에 엔비디아가 나와가지고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하는 자리에 엔비디아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슈퍼컴퓨터 AI 반도체를 쓰면은 신약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7배 빨라지고 비용은 7배 절감됩니다 하면서 신약 개발 AI 플랫폼까지 공개하니까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봐도 이제는 훨씬 더 신약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지겠고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제약 분야까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헬스케어 담당자도 지금 완전히 이 생성형 AI가 신약 개발 및 전체 의료 시장을 바꾸는 역사적 변곡점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확대되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히 뭐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만 건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 자율주행만 건드는 게 아니고 저기 바이오까지 건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로봇도 건들고 PC용 AI 칩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는구나 하니까 주가 상승이 정당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당장 돈 벌어오는 분야니까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까지 반영되는 가격 같습니다. 역시 AI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PT 스토어도 출시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도 있지만 이제는 챗 GPT 같은 GPT 스토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 GPT 스토어에서 누구나 만드실 수 있거든요. 코딩 어려운 개발 못 하셔도 그냥 챗 GPT 가지고 만든 다음에 올리면 그거 누군가 다운받으면 수익 배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면 수익 배분이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챗 GPT도 GPT 스토어 통해서 올해 빠르면 1분기 안에 수익 배분 방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챗 GPT 덕분에 수혜를 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계속 오르게 되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최대 수혜자는 빌 게이츠구나. 빌 게이츠가 이번에 인터뷰에서 챗 GPT 이렇게 잘 될 줄 나도 몰랐다.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신고가를 막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빌 게이츠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덕분에 시총 1위도 탈환하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공동 창업자 입장으로. 주식도 한 1% 들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 정도? 그럼 뭐 돈이 뭐 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AI 시대의 또 수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CES에서도 퀄컴이라는 회사, 반도체 회사가 AI 덕분에 먹거리가 너무 많다,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PC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이제 진짜 먹거리는 자동차 모빌리티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AI 탑재되면 난리 난다. 향후 거대한 먹거리는 자동차 쪽인데
너무너무 탐난다라면서 정말 입맛을 다시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시장이 커지는 게 좀 느껴지고 점점점 또 AI가 수익화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큰 그림 같이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애플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보기에는 애플도 반격 준비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애플도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우상향하면 좋겠는데, 드디어 이제 애플도 비전 프로라고 하는 2014년 이후 첫 신제품 카테고리입니다. 무려 원화로 약 460만 원, 거의 500만 원 돈 되는 제품인데, 그래도 완판 예상하죠. 당연히 얼리 어댑터나 애플 헤비 유저들, 전 세계에 계신 팬분들만 사도 6만 대 8만 대는 그냥 1초 만에 팔릴 겁니다. 제가 봐도. 저도 뭐 돈 있으면은 그냥 한번 사서 써보고 싶은 제품이니까 가격이 좀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지만, 그 정도로 뭐 팬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애플 걱정이 연예인 걱정인데, 비전 프로가 어떻게 흥행할지, 이게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 같고, 애플도 역시 AI 시장에 준비를 하고 있죠. 6월달 자체 AI 공개하고 9월달에 스마트폰에 이제 AI 탑재할 거니까 이것도 애플도 같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애플도 AI주로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 기기에 AI가 들어가는 것도 애플도 같이 수혜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것처럼 AI 때문에 뭔가 문제가 터져서 주가나 증시 조정이 나오면 또 잘 공부해뒀다가 핵심 AI 기업이나 좋은 주식들 매수하는 찬스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진짜로 열리고 있는데, 핵심 기업이 될수록,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일수록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총 변화하는 것도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진짜로 시장을 장악할 AI 기업들 한 두세 개 정도 내외로 추려가지고 모아가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독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